근데 아까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뭐 당내 민주주의 뭐 이런 거 같아요. 보수층에서는요. 실제로 당이 이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 매끄럽고 뭔가 룰도 좀 더 정상적이었다면 이번 대선 결과가 달랐을 거란 말들을 어지언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보 교체 파동이 그 대표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뭐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국민의힘이 위대한 당원들의 힘으로 제가 퇴장했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에 선거대책위원장 좀 맡아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선에서 진 이유를 뭐 단 한 가지로 뽑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있을 테니까요. 유진석 대변인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아까 이준석 후보 득표율이라도 다 가져왔으면 보수가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가정. 탄핵 반대 당론도 지금 와서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근데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왜 계엄 얘기를 아까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에 옹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김문수 후보 얘기는 지난 대선 레이스 기간보다는 조금 더 입장이 약간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요. 이게 백서 수준이 아니라 이 후보 교체 파동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이걸 되짚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는 앞으로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의 속칭 날치기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저 시도를 했다는 거죠.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된 비대위에서부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어졌고 예. 2시간 반 후인 새벽 2시 반에 후보를 재선출하기 위한 공고, 후보 등록 공고가 갑자기 새벽에 떴고요. 그 30분 후인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후보 재등록을 받았는데 32가지 서류를 구비해서 한덕수 전 후보가 기탁금 1억 원과 함께 당원 가입도 하면서 혼자만 등록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당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일이고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던 사람이 없었고 예. 김문수 후보 측조차 다시 후보를 등록받을 수 있다는 예상하에 서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고를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 중요한 기간, 대선을 앞두고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금쪽 같은 여드레가 지나갔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앞에서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따라가기는커녕 더 뒤처진 상태에서 예. 저희가 선거운동을 했다. 결론적으로 40% 넘어서 잘 싸웠다는 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저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누가 당권을 잡든 이거 당원들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대선 패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정당 정책 기본, 우리 헌법 8조에 되어 있는 정당의 구성, 활동, 조직 예. 이런 거 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저 선대위 해단식에서 작심한 듯이 국민의힘의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도 나중에라도 분명히 실제로 본인이 진짜 당대표에 도전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대선 경선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외쳤다는 부분에 대해선 그게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뭐든 본인도 그 입장을 뚜렷이 밝힐 필요는 있어 보여요. 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쨌든 단일화 마케팅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 아침인가요?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구태 청산을 다시 한번 SNS에 썼는데 지난 유세 과정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이 영화 본 거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겁니다. 전날 저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심한 듯 했던 얘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 정치에 대한 단호한 퇴장 명령이다. 이 대선 결과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평가했고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는 뻔뻔한 한 표 애원했다. 아니 현 지도부 지시 없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준욱 대변인님. 오늘 보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 일단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물론 내일 의총 결과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지도부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치권에는 여의도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누구는 사투리다 이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상식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상식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대선에서 패배하는 큰 사달을 맞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또 대선에서 졌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지도부가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 당의 쇄신안이 발표되고 비대위가 구성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여러 가지의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제가 저희 민주당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년도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그날 당락이 확정된 날 오후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모두가 사퇴를 표명하고 바로 당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개항의 보궐선거에 출마하죠. 개항 보궐선거 출마하고 8월 달에 있었던 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시긴 하지만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지도부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날 파면이 됐습니다. 당의 1호 당원이 내란 행위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파면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당에는 큰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었는데 대선 패배까지 된 당에서 아무런 지금 그런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당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일반적인 정치권의 상식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 사정 또 윤기찬 부위원장도 잘 아시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다음 날부터 벌써부터 여러 이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입장 표명이 없고 사퇴의 물음표가 있다. 근데 만약에 비대위 체제가 연장되면 지금 기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지금 일부 친한계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당대회. 그런데 이게 뭐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아까 한기호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하면 전당대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도 모르겠어요. 아까 쭉 얘기했지만 선대회단식 때 본인도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아예 전당대를 해서 본인도 출마하겠다. 전당대 열자. 이런 입장인 겁니까?
뭐 아직 그 공식적인 입장을 본인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서 밝힌 바는 없죠. 저희가 약간의 그런 의사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이분의 경우에는 5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20일째 지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뭔가 혁신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정국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도 글쎄요.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열심히 뛰었죠. 나머지 이제 언행 갖고 사실 열심히 돕지도 않으면서 이런저런 비판을 선거 22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했던 분들 저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죠.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어떤 형식이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다 물러나고 새로이 뭐 전당대회를 바로 시작하자. 이 부분도 사실 당권을 너무 염두에 둔 사실은 이제 뭔가 가리지 않는 발언들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의총에서 좀 선 논의한 이후에 그다음에 본인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조금 더 다른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공개적인 발언부터 이어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로 보여지고 어찌됐든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에서 룰 관련돼서 세팅을 하고 그다음 갈등 조정을 사전에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바로 전당대회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좀 유지하면서 전당대회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위원장 말씀은 이게 또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선 지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또 의도된 걸 수 있으니 좀 물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도 문제다. 내일 의원총회가 있는데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들렸고 잠깐만요. 잠깐 지나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도 한번 볼까요? 민주당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그러면서 후보 위에 뛰는 모습 타산지석 삼아야 되고 적이 아닌 내부를 향해 싸우고 있다라는 그 국민의힘 얘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아마 내일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의 여러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분수령 관련해서 친한계에 맞서는 듯한 여러 다른 목소리들까지 저희가 공히 국민의힘 내부를 균형을 맞춰서 전해드렸습니다.